의대 입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의대 입시는 몇 년도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냐면요. 2022년도 이후, 그러니까 대상 학년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래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뭐 중3 이런 애들이 다 요 입시 전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이게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 2022년도,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2022년도 입시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입시가 뭐 간단하게 정시가 40%로 늘어나는 해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학생 선발할 때 추천 전형들이 있어요. 학교 추천 전형 이런 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추천이 보통 했던 대학들이 서울대학교, 고대, 그다음부터는 쭉 밑으로 내려와요. 보통 추천 전형이 있는 게 이제 이대, 뭐 중앙대, 뭐 이런 쪽이거든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은 다 들어갔어요. 한양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한양대학교는 그 전에 교과 전형이 있어서 그 교과 전형이 조금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추천 전형으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추천 전형이 늘어났어요. 그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겠죠. 보통 이제 추천의 기본은 한 4% 정도 돼요. 한 학교에 4% 정도 아이들. 그러니까 한 학교 만약에 한 250명이다 그러면 전교 10등까지가 이제 추천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천 전형이 늘어난 게 또 2022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오늘 그 의대 입시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벌써 넘어가 있네요. 의대는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의대. 전국의 의대 수. 전국의 의대 수는 전체 40개예요. 의대. 뭐 한의대, 치대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의대 개수는 전체 40개예요. 40개. 40개인데 그 중에서 2개 학교가 아직도 의전원이라고 하죠. 그 대학원 그러니까 학부로 뽑지 않고 의전원으로 뽑는 그러한 대학이 2개가 아직도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건국대하고요. 차의과대 있죠. 건국대하고 차의과대. 이 2개는 아직도 의전원 체계로 뽑아요. 그러니까 전국 40개 그 의대 중에서 앞으로 앉으시면 돼요. 예. 전국 40개 의대 중에서 38개가 지금 이제 학부로 뽑는 거죠. 특히 올해 2021년도에 이제 의대 뽑는 인원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강원대도 이제 학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뽑는 인원은 올해가 최대 인원치예요. 물론 이제 뭐 건대나 차의과대도 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38개의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뭐 지역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전국 38개 대학이 그 선발을 하는데 전체 인원은 2,928명이에요. 2,928명. 이게 정원 내 인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어머님들은 이 수치를 보면서 2,977명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2,977명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원 외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러니까 정원 외라는 것은 뭐 고른 기회 전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그 사회적 배려자 전형들이 이제 정원 외 인원까지 포함해서 2,977명이고요. 보통 그 부분들은 그냥 빼고 생각을 하면 대략 2,928명의 그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인재 있잖아요. 이 지역인재는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역의 학생들. 그러니까 인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수도권 쪽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지역에 특혜를 주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해당 지역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뭐 졸업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빼야 돼요. 저희는 수도권에 사니까, 그죠? 분당에 사니까 분당에서는 이 인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2,192명이 실제 그 의대의 모집 인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2,200명 정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200명 중에서 2022년도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인데요. 수시가 대략 한 1,200명 정도, 1,192명 수시로 뽑고 있어요. 그럼 수시에는 뭐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인원이 대략 한 1,2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정시로 1,00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의대 입시를 생각해 보면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거의 뭐 비슷해요. 왜냐하면 2월 인원이 또 있잖아요. 그럼 2월 인원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2월 인원이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뽑는 인원이 뭐 거의 한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대 입시에서는 어쨌든 우리 아이가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수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정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시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수시 전형의 대부분은 또 뭐가 있어요? 이 수시 전형의 대부분은 뭐가 있어요?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들어보셨죠? 무시무시한 수능 최저가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시를 생각하면서도 수능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든지 수능 없는 전형 있잖아요. 수능 없는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신이 어마어마하든가 내신이 아주 어마어마하든가 그리고 내신과 비교과가 어마어마하면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길은 이제 굉장히 좁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또 뭐 지방에도 또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 의대를 준비하려고 하면 수시도 그러니까 뭐 내신이라든가 비교과 활동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정시를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수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1,192명이라는 이 인원수가 있었잖아요. 요 인원수의 비율을 보면 이 교과 전형이 요거는 지금 전국의 이제 수시가 1,192명으로 우리가 추산했을 때, 그러니까 추산했을 때 요 인원을 가지고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보통 추천 전형,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추천이나 교과,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게 대략 한 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500명. 이 교과 전형은 그 건양대학교 들어보셨어요? 건양대 의대?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염두에 안 두는 의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양대 의대만 최저가 없어요. 교과 전형에서 유일하게 최저가 없는 데는 건양대 의대예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도 의대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다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막 거의 뭐 1등급 초반대일 거예요. 막 극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데는 건양대 하나예요. 건양대 하나고 종합 전형 있죠. 이 종합 전형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저가 없어요. 거의 뭐 많은 데가 그러니까 거의 없다?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 있죠. 이런 데는 종합 전형에서는 최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일반 전형 없죠. 서울대는 수시로 뽑는 게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하나는 지균이고 그러니까 전교 2등까지 추천받는 지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대는 그 중에서 일반 전형이 비중이 굉장히 큰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죠. 그 다음에 연대 수능 최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겠어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내신이 거의 1등급 극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비교과도 막 화려해야 되죠. 비교과도. 먼저 그런 아이들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없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없어요. 성균관대 없어요. 종합전형에서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경희대, 중앙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없어요. 고대 있어요. 고대는 좀 최저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있고 나머지 종합 전형들은 서울의 그 유명한 그 대학들, 하여튼 그 아주 인기 대학들은 종합 전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 있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한번 요강을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좀 대학 중에서 종합 전형, 보통 아까 얘기했던 뭐 한양대라든가 뭐 이런 대학들은 다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 나머지 뭐 기타 이제 뭐 고대라든가, 고대는 좀 약간 예외예요. 고대는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그 수능 최저는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 최저가 있고, 좀 수능 최저가 있을 법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 국립대 중에서 예를 들면 경산대라든가 충북대라든가, 그러니까 충북대, 경산대, 그다음 인하대 있죠.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도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인하대 정도는 수능 최저를 걸 것 같은데 없어요. 학생부 교과인데 그 수능 최저가 종합전형에서는 없어요. 없는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다. 한 학교 빼고. 어디라고요? 건양대. 거기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잖아요. 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만을 가지고 학생을 딱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적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를 걸었던 거고, 종합 전형은 그냥 서류로 뽑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그냥 하나의 정성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어쨌든 서류로 아이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애들은 교과 성적도 높지만 비교과도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형은, 종합 전형은 또 어떤 관문이 있어요? 대부분이 서류로 아이들을 뽑기도 하지만 또 어떤 관문이 있냐면 면접이라는 관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지 이제 아이들이 합격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그죠?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교과 성적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최저가 없어도 좋은 아이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그래서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은 인원이 굉장히 줄었죠. 140명뿐이 안 돼요. 논술의 경쟁률이 의대는 올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줄었는데, 이게 더 줄었는데, 논술 인원, 뽑는 인원수가, 의대 논술 경쟁률이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의대 논술. 물론 수능 최저 있어요, 여기. 수능 최저 없는 데가 한양대. 없어요. 의대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한양대 그 수능 최저 없어요. 이거 얼마나 빡세겠어요. 거기 막 그 경쟁률을 상상하면. 대략 올해 제가 예상컨대는 20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논술 경쟁률은 일반 학교들도 의대 말고도 보통 한 뭐 70대 1, 80대 1 정도는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한 200대 1 정도 경쟁률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능 최저 있으면서 이렇게 되죠.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좀 얘기를 할게요. 논술은 논술이 있었는데 없어졌던 데가, 고대는 예전에 논술 폐지되면서 한꺼번에 싹 없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대 논술 없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도 의대 논술 없어졌어요. 그죠? 연세대학교도 의대 논술 없어졌고, 올해 의대 논술이 없어진 대학이 어디냐면요. 이화여대. 논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충북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충북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논술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술의 인원 부분들은 상당히 좀 축소됐고, 경쟁률은 대략 200대 1. 그러니까 논술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실력을 보유해야 돼요. 수학과학에 대해서.
엄청난 실력을 진짜 논술이에요. 여기 논술이. 어렵죠. 수준 자체가 그냥 일반 다른 과들 보는 논술하고 달라요. 의대 논술은 따로 내잖아요. 이제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여기에서 논술로.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만약에 분당에서 내신 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에서 내신 등급이 우리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한 2등급 뭐 한 초반 정도 된다. 2등급 초반 평균 내신 등급이 2등급 초반. 그러면 걔가 전교 몇 등 정도 할까요? 대략 2등급 초반. 응? 10등에서 뭐 한 15등 요 정도 사이에요. 전교. 그럼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요즘 웬만큼 잘 하는 아이예요. 열심히 하는 아이고. 근데 이제 얘가 꿈이 의사예요. 그러면 2등급 초반 가지고 여기 교과 종합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 말도 안 돼요. 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걔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아무리 200대 1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를 넣어요. 넣죠. 넣어요.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6장을 다 쓰진 않아도 하여튼 넣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정시를 생각하는 거죠. 정시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일반고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되냐? 그럼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넣는 애들. 교과나 종합이나 종합까지. 종합은 내신이 요거보단 조금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넣을 수 있는 아이들이 보통 의대를 넣는다. 그럼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5 이내 아이들이 넣지 않을까요? 1.5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1.5 기준에서 이내 애들이 넣는 거다. 그럼 1.5다. 그러면 보통 분당에서 1.5 정도 되면 1.5 이내 아이들은 전교 한 몇 등 이내 되는 아이들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5등 이내.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전교 5등 이내 애들이 1.5 정도 이내 애들이에요. 전교 5등까지.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학교별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정도가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를 넣으면서 이제 정시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전교 5위권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좀 이제 확률은 그냥 논술이나 물론 이제 종합 정도도 이렇게 넣기는 해요. 아까 1.5 이내면 여기를 넣죠. 그죠? 근데 이제 1.5 하여튼 1등급 후반 정도까지는 또 여기도 뭐 노리기는 할 거예요. 그죠? 노리는데 2등급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한 10위권, 보통 분당에서 얘기하면 전교 한 10위권 정도 되는 아이들의 그 내신 등급이 한 2등급 초반이나 2등급 그 정도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 넣어봐야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그냥 논술하고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대체적인 그 아이들이 지원하는 패턴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이나 고등학교는 뭐 학교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 정해진 곳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중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전교 5등 이내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생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피해서 가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어차피 얘가 고등학교 가서 뭐 센 데건 약한 데건 간에 5등 안에 들기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 정시들 있잖아요. 정시가 좀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좋은 쪽을 그냥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 우리 아이는 좀 애가 꼼꼼하고 뭐 전과목에 대한 성적들도 좀 고른 편이고 중학교 때 하는 걸로 봐선 얘가 그냥 아주 센 데만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5위권 이내는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판단이 좀 쓰시면 그럴 때는 피해서 가시는 게 좋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가능성, 아까 얘기했듯이 수시와 정시가 반반인데 무조건 이걸로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또 폭이 작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시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최소 몇 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등급이잖아요, 지금. 1등급, 2등급이니까 영어 점수는 빼고.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그냥 원점수로 얘기하면 30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터프하게. 뭐 표준 점수 생각하지 말고 300점인데 300점에 최소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겠다? 의대 가려면?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아주 뭐 메이저 의대 말고 하여튼 의대를 가려면 최소 몇 점일 것 같아요? 285 최소. 몇 개 틀려야 돼요? 수능? 예? 7개 이내. 아니 뭐 저기 지방에 또 좀 약간 낮은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한 7개 이내를 틀려야 돼요. 틀리는 게 메이저 의대 가려면 뭐 그거보다 훨씬 뭐 두세 개 뭐 이렇게 뭐 거의 그러니까 뭐 틀린 게 그냥 거의 뭐 한 5손가락에 이렇게 꼽을 정도로 틀려야 되죠. 이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길은 수시와 정시가 의대에서는 반반이고 수시로 지원하려고 하면 이것의 인원도 거의 반반이죠. 거의 반반이에요. 교과나 종합이나.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종합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요. 상위권 대학들은 종합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추천 전형이 생겼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천 전형이 생겨서 이 교과 전형도 상위권 대학에서 10% 정도는 10%예요, 그게. 10%는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지금 여기 13개 대학,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13개 대학에 대한 저거예요. 모집 요강에 대해서. 이게 2022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나군에 가 있어요. 2020 거예요. 2021 올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모집 요강을 다 들어가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 시행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시행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고3은 아닙니다. 이 표. 여기 보면 뭐 서울대는 이게 지균으로 뽑는 거죠. 지균으로 40, 종합으로 65.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시는 대략 30명 이 정도 이렇게 뽑는 거고요. 뭐 서울대는 그렇다고 치고. 연대 보세요. 연대 추천 전형이에요. 22명이. 이게 연대 추천 전형은 저게 몇 퍼센트냐면 학교당 5% 이내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당 몇 명이에요? 전교 뭐 보통 뭐 250명 정도 되니까 보통 한 10명. 이 재수생도 포함하는 거예요. 5%는 재학생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수생 포함해서 5%니까 재학생들은 보통 한 10명 정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대를 추천받는 애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교 10등 가지고는 없어요. 그런 애들은 보통 등급이 내신 등급이 2등급, 1등급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넣어봐야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써주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뽑는 인원이 22명. 추천 전형으로 교과. 이 교과가 생긴 게 중요한 2022년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카톨릭 때는 이게 전교 몇 명? 카톨릭 때도 메이저 의대잖아요. 오룡에 들어가잖아요. 오룡. 5개 그 의대 등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한 명씩이에요. 한 명씩. 학교당 한 명 추천받는 거죠. 학교당 한 명씩 추천받아요. 물론 최저 있습니다. 연대는 요 전형 최저 없어요. 연대는 다 없어요. 연대 다 없어요. 카톨릭 때 수능 최저 있어요. 성균관대는 교과 추천으로 2022년도부터 뽑는데요. 여기도 뽑는데 의대는 안 뽑아요. 성대는 왜 그러냐면 성대는 인원수가 40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대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인가요? 그 늦게 출범한 대학들 있잖아요. 늦게 의대 신설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보통 그때 생겼던 대학들이 뭐 성균관대라든가 울산대라든가 뭐 여기 가천대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40명짜리들 있잖아요. 보통 40명짜리가 이제 늦게 그 만들어진 대학들이라 여기는 인원수가 굉장히 작아요. 보통 40명 정도 되거든요. 40명 정도 되어서 실제 뭐 여기서 교과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종합으로 때려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정시로 뽑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뽑게 되는 거고. 뭐 울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받아서 4. 교과 전형은 다 최저 있다고 그랬죠. 종합 전형은 없어도. 근데 울산대는 종합도 최저 있어요. 울산대 최저 있고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한양대
한양대 교과, 의대는 교과로는 안 뽑아요. 그냥 학생부 종합으로 다 뽑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논술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구조인데, 그래서 뭐 대체적인 요 표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어쨌든 교과 추천도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에서 그래도 145명.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374명. 그죠? 그리고 비율은 서울 수도권은 여기 보세요. 614명 있죠. 아래에 보면 614명이고 수시로 뽑는 게 614명. 근데 여기 이제 교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쨌든 요건 교과 위주로 좀 많이 뽑는 거 빼면 대략 여기 374명이죠. 지금 여기 논술 빼고 이러면 614명 중에서. 그리고 정시로 뽑는 게 400명.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근데 2월 인원 생각하면 거의 반반 정도, 수시 정시 똑같이 아까 반반 정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 쪽에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 쪽이 좀 있어요. 인원이 많아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은 최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건 좀 찾아봐야 된다. 근데 주요 메이저 대학들 있잖아요. 의대에서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은 학종은 거의 대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종은 거의 대부분이 없다. 뭐 서울대 학종 없죠. 연대 없죠. 성균관대 없어요. 뭐 다 없어요, 여기. 뭐 한양대 없고요. 고대만 있고, 중앙대 없고, 경희대 없고, 인하대도 없어요. 아주대는 있고요. 에이스 전형 이거 있고, 뭐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학종은 없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너무나 이제 세죠. 그러니까 실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논술 좀 설명하면요. 논술 아까 200대 1짜리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거 써요, 아이들. 지금 보면 야, 저기 써가지고 붙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쓰게 됩니다. 어쨌든 요 카톨릭 대가 논술로 20명 뽑아요. 많이 뽑죠. 많이 뽑는데 20명 뽑는데 여기는 수학만 봐요. 수학만. 울산대 있죠. 울산대가 12명 뽑는데, 많이 안 뽑는데, 울산대는 수학하고 의학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의학논술. 그래서 의학논술은 뭐냐면 뭐 좀 약간 뭐 사회 어떤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가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치관의 문제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수학에다가 의학논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논술은 요 학교에서만 보고요. 그 의학논술은 지문이 영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제시문 자체가 영어로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양대는 수학만 보죠. 여기 한양대 수학만 봐요. 수학하고 한양대가 올해부터 인문논술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인문. 아까 같이 이제 이런 그 울산대처럼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인문 논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꼭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이공계적인 어떠한 그 인성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꼭 물리를 잘해야 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수학도 사실은 잘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조직적인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논술에 인문 논술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는 수학하고 과학 같이 봐요. 수학하고 과학 같이 보고요. 경희대도 수학하고 과학 같이 봐요. 과학은 보통 뭐 물화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식의 방법으로 시험을 봅니다. 보통 미리 지정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미리 지정하기보다는 뭐 그냥 당일날 가서 그냥 결정해서 자기가 풀고 싶은 거 풀어서 하는 경향이 많죠. 인하대는 수학만 봐요. 인하대가 수학만 봐요. 수학만 세문항 이렇게 보죠. 인하대가. 아주대가 좀 독특한데요. 아주대는 과학을 생명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아주대는 논술에 있어서의 과목이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뭐 물리나 뭐 화학이나 이런 거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생명으로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논술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 논술 아까 빠진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충북대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충북대가 논술이 여기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부산대. 부산대하고 이대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하고 이대가 논술이 없어졌는데 여기 부산대가 논술이 20명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정체가 뭐냐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지역 선발 있죠. 그 부산 경남 지역 고기 아이들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중에 논술 전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도권 아이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전형이에요. 부산대 논술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빠졌어요. 이화여대가 올해부터 이화여대 의과 논술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가 없어졌어요. 부산대.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경북대는 그대로 있고요. 경북대도 수학만 봐요. 그렇게 논술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건 지방 국립대 논술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지방 국립대. 아까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정리한 거고, 이건 지방 국립대.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간 대학 중에서 사실은 지방 3용이 있어요. 지방 3용 그러면 어디예요? 순천향대, 그 다음에 또 한림대, 인제대 이런 데가 이제 지방에 좀 그래도 유명한 그러니까 병원에 병상수가 있는 그 학교들인데, 그런 학교는 그냥 빼버렸어요. 그냥 지방 국립대만 제가 그냥 봤어요. 거기는 비슷해요. 그냥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가 좀 많고 수시에서 정시도 반반이에요. 반반이고 그냥 의대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순천향대나 이런 데 보면 교과 비중이 좀 크고, 그 다음에 교과 부정이 좀 큰 학교죠.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 국립대는 보면 수시하고 정시 비율로 보면 거의 6대 4다 이렇게 되는데 2월 인원이 있으니까 거의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원 부분은 반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 국립대들의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많아요. 인원수 보면 학생부 교과가 지금 133명이잖아요. 학생부 교과가 133명이고 여기 지금 그 학생부 종합은 70명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많은 게 지방 국립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의대 지원할 때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데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좀 내신이 좀 딸리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 좀 딸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때가 지방 국립대를 이제 눈여겨서 보죠. 그다음에 여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의대들을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립대들을 보면 학생부 종합보다는 교과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교과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죠. 수능 최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도 지방은 거의 수능 최저가 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고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오히려 교과가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지역 선발 인원도 꽤 되죠. 그러니까 지역 선발,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만 뽑는 이러한 전형도 인원이 돼요. 이거는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는데 어쨌든 꽤 많이 뽑는구나.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의대는 대부분이 교과 전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정시로 봤을 때 이런 지방 국립대 이렇게 가려고 하면 대략 한 최소 원점수 300점 만점에 285점 이상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대체적인 그 입시 그 요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좀 되시죠. 큰 틀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 수능 최저 한번 보죠. 수능 최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수능 최저 보면 서울대는 이게 서울대 직윤이에요. 직윤. 그러니까 전교 2명 추천받는, 근데 전교 2명 추천받는데도 내신이 진짜 아주 우수해야죠.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들어간다.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분당에서. 서울대 직윤 사례가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 학생 중에 그 백송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순회고등학교 아이. 얘가 이제 서울대 직윤으로 서울대 의대를 가요. 걔 아마 내신 등급이 1.0 얼마인가? 뭐 이래요. 1.0 얼마. 응?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내신 등급이 있어 뭐 이러는데 1.0 얼마인가 그래요. 그리고 비교과도 엄청 챙겼죠, 아이가. 뭐 수상 실적 이런 것도 많고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다 그 관련돼서 많이 하고 하여튼 뭐 그다음에 뭐 대회 이런 것들 뭐 다 나가고 뭐 하여튼 엄청 하여튼 열심히 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서울대 직윤으로 간 거죠. 걔도 이제 뭐 여러 장 썼어요. 뭐 서울대도 쓰고 연대도 쓰고 하여튼 뭐 고대도 쓰고 다 썼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붙었어요. 오히려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대는 떨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카대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카대도 떨어지고. 근데 서울대 이제 직윤으로 붙은 케이스인데 서울대 직윤은 굉장히 낮죠. 수능 최저가. 그냥 여기는 직윤이니까 어차피 추천받아서 쓰는 아이들이고 여기에 의대 정도 쓰는 아이들 정도면 내신은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다음 비교과도 뭐 굉장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면접까지 봐요. 의대 면접은 좀 그 일반 직윤 면접하고는 좀 달라요. 좀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학생 내신 좋은 아이들 중에서도 또 능력 있는 애들 더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좀 면접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2개 각 2등급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중요한 게 이 수능 최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는 카톨릭 때는 4개 과목이죠. 영어까지 포함해서 3개 합 4예요. 3개 합 4. 3개 합 4인데 여기서 과학이 2개잖아요. 근데 카드에서 요 2개가 만약에 그러니까 합이 4니까 112까지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112 이렇게 허용이 되는데 112가 허용이 되는데 과학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산출을 하냐면 그 소수점은 버려요. 그러니까 1이면 1.5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요. 그래서 1로 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의외로 이 최저를 잘 못 맞춰요. 진짜로 잘 못 맞춰요. 의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예로 제가 재작년인가요? 지금 현재 걔가 이제 2학년 됐겠네요. 그러니까 카대 2학년 됐을 텐데 외대부고 아이예요. 외대부고 아이인데 그 학교 추천 여기는 한 명이거든요. 한 명. 학교당 한 명. 근데 얘가 외대부고에서 그래도 좀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밀려서 얘까지 온 거예요. 카대 추천이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카대는 용인외고에서 한 명 추천한 애는 무조건 뽑아요. 그럼 뭐 무조건 뽑는 게 무슨 약속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통계가 그래요. 외대부고 학생은 무조건 한 명을 뽑아줘요. 근데 얘도 이제 전교권이긴 했는데 외대부고에서 전교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을 보통 이제 이 카톨릭대 의대를 추천받는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추천받아요. 전교 1등이거나 전교 1등 아이가 카대를 받을래 서울대를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받아요. 2개를 동시에 주지 않아요. 어떤 학교건 간에. 서울대와 카대를 동시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교 2등 하는 학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얘한테 몰아주냐 이제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나눠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도 이제 카대를 이제 운 좋게 받은 거예요. 얘가 원래 그 차례가 안 되는데 외대부고에서 이제 얘까지 밀려왔어요. 애들이 뭐 서울대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운 좋게 그 위에 있는 애가 의대 지원하려고 하는 애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하여튼 얘까지 넘어와서 얘가 이제 수시로 넣었는데 그 해 그 과학이 뭐 하여튼 뭐 하나 틀리면 2 뜨고 막 이러는 상황. 하여튼 그 과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다른 건 무조건 얘는 이제 붙는 건데 최저만 맞추면 붙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이제 불안불안했던 거예요. 3개 합사가. 여기서 딴 게 아니라 과학이 이게 얘가 1, 3이 나올지 1, 2가 나올지 이제 이게 굉장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투를 하면서 왜냐하면 정시까지 생각을 해서 의대를 생각한 거니까 서울대를 생각하면서 실제 시험을 봤는데 투를 본 거예요. 근데 투가 이제 이게 엉켜버린 거죠. 등급이 갑자기 이제 막 거의 3일치, 2일치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떠가지고 붙었어요. 최저 간신히 맞춰서.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고대도 마찬가지로 되게 높죠. 4개합 오니까. 4개합 오. 4개를 갖다가 해서, 그럼 이 뭐예요? 1112예요.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고대. 그러니까 고대, 아이러니하게 고대는 이 학생부 이 추천 전형 아마 못 맞추는 애들 때문에 이 정시로 2월 된 애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못 뽑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위에 또 뭐 여기보다 높은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고대에 집어넣는 애들이 뭐 서울대도 넣고 뭐 성대도 넣고 다를 거 아니에요. 카대도 넣고 이렇게 내는데 카대 붙고 고대 붙으면 어디로 가요? 당연히 카대 가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카대 가겠죠. 고대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실제 여기는 뭐 2월 인원도 아마 최저 때문에 그렇다고 최저 안 맞은 애들을 막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월 인원 생각하면 정시로 2월 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여기도 인하대, 보통 인하대, 가천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충남대 뭐 이런 데 보면 과학 2개로 써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거 2개 평균 내서 쓴다는 건데 소수점은 거의 대부분 다 버려요. 버립니다. 소수점은 다 버린다. 근데 이제 고대 이런 데는 아니에요. 과학도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과학에서 1.5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4개 합 뭐 5.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버리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끝까지 갖고 가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1, 2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약간 그 밑에 한 인하대 요 정도 급은 보통 버려요. 소수점 해서 카대도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입시 요건 살펴볼 때 그거 좀 잘 보세요. 찾아보면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어쨌든 어마어마해요. 이거 맞추는 거 진짜 힘들어요. 교과 전형에 대한 최저 기준이에요. 종합 전형 말고. 근데 뭐 종합이나 교과나 비슷해요. 의대는 비슷하죠. 근데 종합은 없는 데도 있다. 그거니까 없는 데도 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상상고, S고 상상고에 대한 그 자료고요. 근데 이 자료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학교 교문에 붙어 있는 프랭카드에 나와 있는 입시 실적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냥 추정치예요. 추정치.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추정치고 뒤에 거는 낙생고등학교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제가 그냥 추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갈까 뭐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론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어우. 제가 다음 주 23일 날 송림고등학교 뭐 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마스크 쓰고 어떻게 설명회를 하지 그랬는데 다행히 교장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하자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하자고 그냥 그럼 저 벗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학원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해요.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당이나 뭐 이런 데하고 달라서 매일 소독하고 사실 애들 다 마스크 쓰고 선생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이래서 어디 기사 보니까 며칠 전 기사인데 미용사가 외국 사례인가 봐요. 미용사가 이렇게 뭐 코로나 걸렸는데 손님들이 뭐 거의 100몇 명이 그 사람한테 이후에 이렇게 머리 손질을 받았나 봐요. 근데 확진자 제로라잖아요. 근데 이제 이유가 마스크 쓴 거. 근데 이거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면 지금도 보면 뭐 어디건 간에 뭐 학원에도 이렇게 감염 사례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이렇게 확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스크인 것 같아요. 이게 상산고등학교 자료인데, 상산고등학교 홍보물에 보면, 정문에 보면 의대를 이게 치대, 한의대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208명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홍보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시는 20에서 30명 정도 분이 못 보냈고, 그 다음에 정시로 이제 대부분 보냈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의 특징은 이제 정시가 강세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학교 정문에 이제 프랭카드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문제가 됐죠. 이게 그때 상산고가 지정 취소가 되느니 마느니 막 이럴 때 이게 기사가 됐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면 그럼 상산고등학교는 350명인데 한의대나 치대 이런 거 빼고 의대를 208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게 물론 재수생이 포함된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좀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이게 졸업생이 포함된 건지 이런 것들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산고등학교 보내면 3분의 2는 의대를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시 정시로도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재수생들도 포함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때 그 지정 취소 문제가 막 발생하면서 그때 일부 이제 지정 취소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산고를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니네는 무슨 학교가 의대 입시기관도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수능으로 애들을 뺑뺑이 돌려서 의대를 이렇게 많이 보낸 걸 무슨 자랑이라고 하냐. 니네는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라는 게 이게 무슨 입시기관, 여기가 학교가 무슨 무슨 의대를 준비하는 이 상산고등학교가 의대만 막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입시기관으로 이제 전락한 학교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교육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입시로 이렇게 전락하게 한 이런 학교를 어떻게 지정 취소를 안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반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청문회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거에 좀 명분이 어쨌든 교육하시는 분이니까 명분이 밀리니까 깠어요. 실제 우리는 이렇게 보낸 게 아니다. 이게 중보 합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119명을 보낸 거다. 실제 추사는 이게 중복 합격을 빼면 이거다라고 발표를 해요. 중복 합격을 빼면 이만큼을 이제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3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건 발표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게 맞아요. 이 교장 선생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실제 의대가 208명이면요. 의대는 보통 한 학생이 하나만 붙지 않잖아요. 중복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개, 3개 이렇게 중복 합격을 하거든요. 붙은 애들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붙은 애들이 여기도 붙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하면 대략 추정치는 한 60% 정도예요. 학교에서 학교는 다 중복하는 걸 다 카운팅해요. 그건 학원도 그래요.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중복 합격까지 다 카운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가 208명, 210명 잡으면 여기서 60%라고 하면 인원이 맞는 거죠. 딱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는 이제 졸업생이 이제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고3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대3 요거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에요.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죠. 그러면 대략 한 48명이다라고 하면 48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상산고등학교가 350명 이 정도 되거든요. 한 학년 인원수가 한 350명 되니까 대략 한 10%에서 조금 그 사이 그 정도 아이들이 15%까지는 안 되고 10% 내외 이 정도 아이들이 의대를 진학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적인 거죠. 이렇게 되진 않죠. 좀 말도 안 되는 통계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각 학교에서 이렇게 통계치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곱하기 0.6 이렇게 하면 대략 이 정도 같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러면 분당의 낙생고등학교가 의대 엄청 보낸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이 보내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서울대도 작년에 17명 보냈으니까 실제. 그리고
작년에 서울대 17명 보냈죠. 순위로 보면 일반고 기준에서는 전국 4위예요. 낙생고등학교가 전국 4위. 그리고 뭐 특목 자사고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도 한 30위권은 안 들어가도 한 40위권에는 들어가요. 뭐 영재고 과거 다 붙여가지고 서울대 통계만 잡아도 한 40위권은 들어가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이 낙생고등학교에서 발표한 자료, 이건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학부모님이 이거를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 갔다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올린 거를 한번 본 것이 있어요. 뭐 어디 카페 같은 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그때 좀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다시 좀 제가 들여다 봤어요. 의대가 38명, 그 다음에 치의대 8명, 한의대, 수의대 6명. 그러면 이게 52명인데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52명인데 왜 여기서는 이게 인원수가 안 맞아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쳐요. 이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봤어요. 왜 이게 계산이 안 맞지?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인원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의대가 38명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의대가 이거 빼고 그러면 이제 의대가 38명인데 의대가 38명이면 대략 40명 잡고, 그죠? 60%면 몇 명이에요? 60%면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60%. 예? 뭐 한 20 몇 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20명? 한 22명?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2명 정도 되니까 22명이 실제 간 거겠죠. 대략 잡으면. 낙생고등학교 의대가 22명? 뭐 이 정도 갔을 거다. 대략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그만 22명 정도 갔을 건데 그 중에서 재학생하고 재수생의 비율은 그럼 어떻게 될까? 한 반반 정도 잡죠. 뭐. 재수생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반반 정도. 여기서는 낙생고등학교는 재학생하고 재수생 비율이 재학생이 더 많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니까 그럼 그냥 그 학교 특성을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반반 정도 잡자. 그러면 의대를 실제 그 재학생 중에 들어간 학생은 대략 한 10명 정도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10명이라는 수치를 가만히 보세요. 10명이라는 수치가 보통 다른 일반고들은 몇 명이요? 한 5명 이내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5등급 이내의 인원이라고 보면 낙생고등학교는 그보다는 좀 더 배인 이런 형태죠. 물론 거기서 이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시의 비율은 일반고등학교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약간 더 높을 수는 있죠. 뭐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높을 수는 있는데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정시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도 왜냐하면 낙생고등학교도 이 내신 따기가 대단히 어려울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정시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10명 정도가 되는데 대략 인원수의 비율로 보면 한 뭐 4% 많으면, 그죠? 3% 내지 4% 정도의 아이들이 실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까 차이를 보면 상상고 이런 데가 보통 한 10% 좀 더 넘죠. 한 뭐 11, 12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율하고 이 정도 수준이 돼요. 그죠? 다른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대략 의대가 보통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4%가 아니라 보통 한 뭐 2%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2% 이 정도. 2에서 3 이 정도 사이. 그거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죠. 뭐 보통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죠?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학교당 그냥 뭐 낙생이나 이런 데 빼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5등 이내 들어가야 되겠다. 5등 이내. 내신은 1.5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1등급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다고 붙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 이내로 들어가야지 뭘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좀 센 학교 기준으로 보면 대략 센 학교도 낙생고등학교 이런 데도 뭐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을 수는 있어도 정시로 갔을 케이스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수시가 지금 9명인데 여기 9명 기준으로 해서
이건 거의 대부분 재학생일 텐데, 그죠? 재학생일 텐데, 여기 한의대 뭐 이런 데, 치대 이런 데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마 수시로 가는 의대 인원수는 제가 그냥 추상해 보면, 아까 10명, 아까 재학생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의대를 수시로 가는 아이들은 한 5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5명, 6명?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게 뭐 학교에서 발표한 게 아니어서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질이 아니니까. 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돼야지 갈 수 있어요. 수시로는 그래요. 수시로는 전교 5등 이내, 1.5 이내 이 정도가 되도록 준비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입학을 현재 안 한 학생들은 그런 좀 기준을 가지고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가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고등학교를 좀 피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닐 거면 차라리 좋은 분위기의 학교를 가서 정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좀 그렇게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의대 입시에서 중요한 건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정시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정시 비중이 2022년도부터는 다 40%를 맞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방은 해당이 안 돼요.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15개 대학들만 40%를 맞추라는 거였지, 지방은 워낙 교과 전형이 아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많은 데는 굳이 정시를 40%를 꼭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지방은 근데 지방은 예전부터 좀 많이 뽑았어요, 실제. 많이 뽑아가지고 거의 뭐 50%, 40% 이상 이렇게 뽑아왔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거는 없죠. 어쨌든 간에 의대 입시에서 중요한 건 수능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를 어떻게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정교권이 되면 카드가 여러 개인 거예요. 내신도 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수능은 최저 정도만 맞추고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런 카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입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이거잖아요. 수능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이 이렇게 생겼고, 이 빨간 게 지금 선택이에요. 이 까만 거는 빨간 게 공통이고요. 빨간 게 공통이죠, 과목에서. 그리고 이 지금 까만 부분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이게 이제 선택 수능이 2022년도부터 진짜로 시작이 돼요. 올해 고3 아이들은 좀 짝퉁이에요, 그죠? 짝퉁이에요. 올해 고3들은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막 이게 수능 시행 시기를 좀 늦추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수능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1년 유예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은 예전 수능하고 똑같이 뭐 가형, 나형 이런 식으로 문이과가 나눠져 있고 뭐 이런 형태예요, 실제. 근데 이제 얘네들 때부터 2022년도부터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거,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이고, 요거는 뭐 선택 과목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고, 중요한 게 탐구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뭐 사회를 선택하거나 이러면 못 가요, 의대 못 갑니다. 그리고 수학도 확률 통계 선택하면 갈 수 있는 의대는 굉장히 좁아져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뭐예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돼요. 대부분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의대를 가려고 하면 수학을 확률 통계, 그건 문과 아이들이 주로 많이 선택하는 과정이라 그 의대 이과 아이들은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하라고 지정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수학은 수원, 수투,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하건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선택하는데,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원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내가 서울대 직윤으로 갈 거면,
서울대 직윤. 서울대 직윤은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 직윤 있었잖아요, 기죠? 서울대 직윤 있었잖아요, 최저, 기죠? 서울대 직윤은 아까 뭐 2개인가 2등급짜리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이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대 수능은 반드시 2과목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으로 가거나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가려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정시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2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서울대도 일반 전형으로 그냥 수시를 집어넣을 거면, 일반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서울대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의대, 보통, 많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죠. 서울대를 써보기는 하는데, 투하는 건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어차피 투하는 애들은 다 서울대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못 걸리면 갑자기 막 등급이 3으로 떨어지고 막 이래버려요. 뭐 2개 틀리면 3으로 떨어져 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거 선택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진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조차도 이 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실제 의대 하려고 하는 애들 보면. 왜냐하면 이거 잘못 선택해놨다가 자기는 서울대는 쓰고 싶은데 이거 잘못 선택해놨다가 나중에 황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폭망하는 거예요. 수능 체제도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서울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울대 끝나면 뭐 이제 다른 대학들도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정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시까지 생각했을 때 투를 잘못 받으면 그게 점수가 자기가 확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서울대를 그냥 일반 전형으로 갈 거면 거기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서울대를 직윤으로 가거나 만약에 정시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의대를 선택할 때 투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투를 안 하는 순간 서울대 직윤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로. 근데 서울대 정시도 못 가고 서울대 직윤도 포기해야 되죠. 서울대 직윤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투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요. 나머지 대학들은 투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보통 1, 2개를 하죠. 아이들이 1, 2개를 해요. 1, 2개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내가 꼭 서울대가 목표는 아니야. 내 서울대를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1을 2개 선택해서 가는 게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서울대 정시까지 나는 노릴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해볼 거야. 뭐 이러면. 그리고 또 뭐 투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나 뭐 워낙 과학에 난 자신 있어. 이런 애들은 뭐 투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왜냐하면 투를 하면 또 이점은 이런 건 있어요. 투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투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서울대 정시로 꼭 의대뿐만 아니라 뭐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뭐 의대 아니면 또 뭐 거기 공대도 가지 뭐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의대파가 아니라 뭐 나오면 의대도 한번 써보고 아니면 뭐 서울대 뭐 공대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투를 선택하면 이점이 뭐냐면 서울대는 무조건 투를 요구하니까 투하는 애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실제 연대보다 서울대가 낮다는 말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연대 보는 애들은 다 원하는 애들이고 여긴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죠. 점수가 높은 아이들인데 서울대는 무조건 투를 하는 아이들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실제 점수가 좀 낮아도 이런 아이들이 희귀한 거예요. 이거 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점은 있어요. 경쟁률이 낮다. 서울대는 워낙 경쟁률이 낮은데 이것 때문에 더 낮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는 좀 합격할 확률이 많이 높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투에 대해서만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이에 따라 답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투를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라 하더라도 직윤을 못 넣는 거예요. 투를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용인외대 무고에서 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뭐 그런 것들 밀려서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 뭐 서울대 학종으로 이제 투를 안 한 아이들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투를 안 해서 뭐 학종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투를 했던 애들은 또 이제 그냥 직윤을 받아서 들어가죠. 만약에 외대부고에서 근데 직윤은 못 받죠. 못 받는 이유가 내신 성적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은 무조건 못 받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후반 정도 되는 애들이 전교에서 한 명이나 있을까? 이 정도니까 뭐 직윤은 늘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다 일반을 집어넣게 되니까 걔네들은 보통은 그냥 투를 안 하죠. 투를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투 문제는 좀 뭐 아이 특성에 따라서 뭐 꼭 하는 게 유리하냐 안 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성적으로만 보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 얘기는 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뭐 어떻게 뭐 정리는 뭐 다 좀 되셨죠? 제가 뭐 얘기를 얼추 좀 뭐 다 얘기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뭐 남아서 뭐 상담하실 얘기 있으면 제가 좀 남아서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